국제사회연구소 시간입니다. 국제 이슈는 국외에 있을 수도 있고 국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다루죠. 하수정 수장, 박토준 수장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출근을 가끔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지하철역 앞에 고양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양지 바른 곳에 이제 아침에는 굽고 계셔야 되니까 그 유기동물 구호단체가 요즘 힘들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동물들이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동물들이 먹는 것을 포장하는 포장재가 보통 다른 것들보다 우리나라가 좀 비싸요. 한국이 은근히 포장재 좋은 거 쓰거든요. 포장재 눈 높아가지고 이게 직격탄인 거예요. 전쟁과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예, 하수정 수장이 그걸 준비해 주셨어요. 네. 네. 저 먼저요? 네. 가위바위보하고 들어오실래요? 앞으로는. 네. 네. 오늘은 이란 전쟁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2026년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항의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습니다. 여기가 세계 해상 원유의 20%, LNG의 22%가 통과하는 바닷길이죠. 여기가 이제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닫힌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입장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에너지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진짜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20%면 비축해 놓은 거 쓰고 나머지 다른 데 수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나머지 다른 데도 비싸게 부르고. 그리고 여기가 20%긴 하지만 이 중에서 아시아로 오는 게 거의 80%이기 때문에 피해는 집중될 수밖에 없죠. 바닷길이 가장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깝기도 하고 뭐 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아직도 아시아는 이제 기름에 의존하는 게 많으니까요. 에너지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즘 택시 타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택시 기사 분들이 오일 쇼크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대부분은 오일 쇼크 때 안 태어났거나 아기였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반세기 전 방금 오일 쇼크 얘기해 주셨는데 1973년 10월에 아랍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서방의 석유 수출을 끊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제 유럽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몇 달 만에 원유 가격이 뭐 4배 이렇게 올랐대요.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 영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주 3일제를 시행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선진적이죠. 한국에서 50년 뒤에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예. 그리고 1979년에 이란 혁명 당시에는 오일 쇼크로 3배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당시에는 이때 글로벌 공급량의 5% 정도가 감소했던 거래요. 네. 근데 이번 미국 이스라엘 이란전 이후에는 공급량의 15%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제 박정희 죽을 때인데 2차 오일 쇼크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쵸. 그럼 지금도 오일 쇼크인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보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3배나 충격이 큰 편이죠. 그때는 5% 줄었는데 지금 15%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배럴당 65달러였는데 뭐 최근 요 한 두 달 동안에 120달러까지 올랐었고 최고를 찍었을 땐 150달러까지 그러니까요. 100달러 갔었다고 한참 합니다. 넘은 적이 저 미국 사는 사람 얘기 들었어요. 음. 이제 갤런당 막 7달러, 8달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봤더니 이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곳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왔습니다. 오일 쇼크는 그 정도예요. 그렇죠. 서울이 지금 기준 휘발유 가격이 1920원, 1945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캡을 씌워서 그나마 이 정도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정부 시책이 있으니까 지금 최고가 지정제를 YS 정부 이후 처음으로 되살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전 세계에 피해가 갔지만 이번에는 아시아에 피해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의 80%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유럽은 4%, 미국의 2%. 근데 이 동북아 시장으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원을 기름에 대다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실 시간에 저 하수정 수장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전기차로의 이행이 거의 끝나가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도 도시에 따라서 그런 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 하수장님 저 차 모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니요. 자전거. 아예? 심지어 그것도 전기 자전거 아닌 매뉴얼로. 되게 나름 저 서울 시내의 유럽 사람이에요. 가만 보면. 옛날에 살던 집에 그대로 눌러 앉아가지고
맞아요. 예, 서울 시내 저녁을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맞아요. 막 주말에 베이킹하고. 예, 맞아요. 빵도 구워요 집에서. 한국 사람 안 하는 거 되게 많이 합니다. 아니 요즘 많이들 해요. 박정찬 소장 차 안 모시. 저요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자제? 유류세가 너무 올라가가지고요. 사실 아까 그 중국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도시마다 좀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전기차 이행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했을 때 중국 선박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더라 이런 뉴스가 좀 뜨곤 했었거든요. 네, 한국에서 중국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일에 중국 정부에서 이 유류세를 일제히 이제 격상하면서 그 피해가 중국은 물론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네. 한국을 왕복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조기의 안식년을 마감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항공비 지금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올랐어요. 두세 배? 네네네. 중국 가는 비용 두세 배면은 평상시에 미국 가는 비용인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또 뭐 도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도시 기준으로는 한 2배 정도 올라서 더 이상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주말 한 번씩 찍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걸 기대하기는 많이 올랐다. 예, 예. 코로나 때 뭘 해도 안전할 줄 알았던 방송사나 언론사들도 지원해서 휴직 받았거든요. 요즘 항공사 휴직 받고 있죠 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티웨이가 무급 휴직을 받고 있다고 제가 예, 알고 오늘은 있습니다. 지금 저 민생 얘기하는 날이니까 그 저가 항공사들은 거의 다 얘기 안 하고 무급휴직 받고 근데 이게 노조가 있으니까 그나마 알려지는 거지.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왜 중국 배는 지나갈 수 있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또 외교력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와중에도 뭐 우리도 뭐 맨 먼저 통과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 외교력이 없는 나라들은 정말 직격탄을 빨리빨리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트럼프와 피디님 이거 자꾸 하이라이트 좀 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네. 아 우리가 지금 문서를 공유하고 있는데 저의 딸깍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게임할 때하고 비슷하게 지금- 제가 계속 왔다 갔다. 네, 클럽도 아니고 지금 자꾸만 반짝반짝거려. 이거 처음 비난받아보네. 자제하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트를 그려볼라. 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만행의 여파가 이 주유업계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항공업계, 제조업 이렇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와 멋져요. 여기 대본에는 트럼타냐후라고 써 있어요. 네, 유닛 아이돌 유닛 이름이죠. 네, 둘이 거의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아무튼 HD, 현대오일뱅크, GX칼텍스, S오일, SK에너지 이렇게 정유사 여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잘하고 차도 잘 만들지만 이 정유가 세계 1위예요. 네, 정유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정유사들이 3월 말부터 설비 가동률이 30%가량 줄였고 또 지금도 추가 가동 축소를 검토 중이라서 4월 지나서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되면 50-60% 절반 이상으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또 경제적으로 수지 타산이 막기 위해서는 맞아요. 70%대 가동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래서 무리하는군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지금 감축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70% 돌리는 것도 어려울 텐데. 맞죠. 그리고 정유사들이 원유 정제량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향을 받는 게 석유화학 업계예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정유 공정에서 나오는 그 나프타 들어보셨죠? 네. 이 나프타가 바로 기초 원료인데 뭐 이거를 거의 뭐 산업의 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없는 핵심 곳이요. 원재료니까. 그래서 이 나프타가 원유를 증류할 때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인데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합성 고무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고 이렇게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정제 물량이 주니까 석유화학 공장의 가동률도 줄어들고 자동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현대 EP, 롯데케미컬, LG화학 이렇게 이제 아까 정유회사 다음 단계에 있는 네. 이 정제하는 여기 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 기초가 되는 걸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지금 3월 말에 LG화학 여수 공장도 일부 중단했고 이렇게 국내 10대 나프타 분해 설비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가동률을 줄이고 있어요. 이곳들에서 나온 것들도 원자재로서 해외에 수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큰 산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멈췄기 때문에 외국의 비닐봉지도 비쌀 거예요 아마 많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도 당장 마주친 게 쓰레기 봉투 대란.
그래서 뭐 한 봉지밖에 안 팔고 지금 없는 데도 있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입니다. 저희가 밝혀드렸고요. 아, 그래요? 네. 아직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뭐 몇 달까지는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비닐봉지 등의 제조 원료인 폴리에틸렌 그리고 원재료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닐, 플라스틱 이런 제조업체에서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그래서 2월 대비 이 원재료 가격이 2배 올랐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로 가격이 만약 이 상황은 계속되면 정말 오르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봉투 뉴스가 많았는데 그 밖에도 우리 석유화학 제품이 우리 삶을 정말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당장은 테이크아웃 잔, 네. 그다음 그게 제일 빨대. 많죠. 우리 주변에 빨대. 그다음에 일회용기, 배달 음식 먹으면 나오는 일회용기, 그다음에 각종 포장 봉지, 지퍼백, 심지어 택배 포장재와 한약도 요즘에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죠. 파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약 들어가는 파우치가 그게 원래 폴리에틸렌이- 두꺼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감기약이나 꿀, 뭐 레몬즙 담겨 있는 스틱 포장재 이것도 그렇고 뭐 타이어. 그다음에 아까 동물 사료 패키지 말씀하셨지만 사료 원료도 대부분 수입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것도 90%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있었던 그 낙수 효과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원유,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낙수 효과가 정말 전 산업 전반에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보면 진짜 낙수는 주로 가난이에요. 음. 가난만 낙수로 흘러요. 거기다가 이 나프타 수급 차질이 장기화되니까 자동차 부품업계가 셧다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내장재 생각해 보시면 플라스틱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부 업체가 원료 수급이 어려워서 4월 말까지만 가동을 하고 가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동차 내장재 중에 플라스틱 그 대시보드 있잖아요 앞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도어 트림이라고 하나 그 차 옆에 네. 있는 그것도 그렇고 이래서 플라스틱 레진 이 공급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저희 우드예요. 뭐 가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양을 낸 플라스틱들이죠. 그렇죠. 다. 네. 그래서 PP 폴리프로필린하고 그다음에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디 엔스티렌 ABS라고 한다던데 네. 이것의 공급량이 평시 대비의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품업체도 문제지만 자동차 업계 완성차를 만드는데도 비상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다 웃돈을 어떻든 이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웃돈을 얹어서라도 지금은 제품을 그 원자재를 공급받으려고 해서 정말 치킨 게임처럼 누가 오래 버티나 중이라고 해요. 근데 원청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올려주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괴로워졌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도미노로 효과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 생산업계도 비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자동차 업계였고 그 다음은 여행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못 가요, 없죠. 못 가. 네. 네. 그래서 항공사, 여행사, 관광지, 그다음 항공업계는 이미 예약한 노선을 취소를 하는 게 줄줄이 이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뭐 그냥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약을 해놨는데 동남아 노선이었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대응책을 발표하기는 했죠. 2026년 3월 25일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차량 오부제.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더 빨리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향이 더 빨리 미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스리랑카, 태국 이런 데서는 공공기관하고 학교가 주 4일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수요일을 쉬어요. 주 4일제인데. 멋진데요? 그럼 화요일과 금요일에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수요일 쉬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예 통으로 쉬면 여행을 가는데 여행도 그죠? 안 가고 네. 그다음에 자영업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런 학교나 회사 주변에 있는 식당 이런 데도 이 중간에 끊기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재료도 어려워요.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재택근무를 확대를 하고 있어서 태국은 필수 공공 서비스 이외의 모든 공무원은 전원 재택 실시를 하고 있대요. 이거 뭐 팬데믹 때 연습했던 거 다시 해보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도 관공서 냉방온도 26도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운행도 단축하고 조명도 소등하거나 조도를 낮추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의 SNS에 요즘에 되게 많이 올라오는 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뭔데요? 뭐냐면 태양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는 없어.
바람 아.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는 없어. 친환경 에너지는 보통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걸로 만드니까 그걸로 전쟁을 하진 않는다. 그렇죠. 네. 기름 때문에는 전쟁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유럽은 지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해요. 충격이 덜하죠. 근데 아까 한국은 아까 정유업체 얘기를 했는데 이 정유가 기름도 가솔린도 그렇지만 항공유도 1위거든요. 네, 한국은 이상한 나라죠. 산유국은 아닙니다만 석유 수출 대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행기에 공급하는 항공유 공급도 1위예요. 그래서 SK에너지, GX칼텍스, S-오일, 그다음 현대오일뱅크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이 줄어드니까 항공유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아까 그 기름값 비행기에서 따로 책정하는 거 그거 유류세 네네. 그게 훨씬 많이 올라가기 어. 때문인데 근데 그게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비행기는 높이 올라가면 엄청 춥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기름이 이렇게 온도가 되게 많이 떨어져도 얼지 않아야 되게끔 하는 맞아요. 첨가물을 넣어서 하는 뭐 그런 기술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이 다르다고는 하던데 그걸 우리나라가 잘하나 봐요. 네, 디젤 차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꼭 호르무즈 봉쇄 때문이 아니지만 지금이 적기라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세계 1위 공급량을 자랑하는 한국 정유사. 근데 이게 사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지속 가능 항공유라고 부르는 건데 네, 서- 정말 못 들어봤어요. 네, 진짜요? 대본에 써 있지만.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거가 이제 기름 중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입법이 되고 있는데 이 전 세계 생산량이 약 200만 톤인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정유 공급사는 세계 1인데 네. 한국의 사프 생산량은 전체 1%도 안 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왜 유럽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충격이 덜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충격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 충격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다변화, 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만 계속 잘하고 걔만 계속 밀어주고 있지 다른 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뭐 대통령이 얘기하기도 했고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은 저 지속 가능 에너지원을 최종적으로 파실 모양인데 팔아볼까요 한번? 우리가 앞에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결론을 짧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출장 갔을 때 이제 루프탄자를 탔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 비행기를 예약하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아, 혼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고. 네, 이게 우리의 추천이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1,563크로나, 이건 2,254크로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가 이거 그러면 지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한 700크로나 더 비싼데 그럼 한 10만 원 차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싼 거 타야지. 그리고 1,563크로나짜리를 눌렀어요. 네. 그랬더니 다음 화면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노르웨이 크로나 341을 추가하여 그린 요금을 선택하세요.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사이트가 탈퇴 말릴 때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그러면서 탄소 발자국을 줄여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프가 들어간 원료를 쓰라는 얘기예요. 지속 가능 항공유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 그래서 이게 바이오 디젤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바이오 되는데, 디젤.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모든 차량에 바이오 디젤 뭐 4%, 5% 혼합된 거 쓰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디젤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많지 않을 뿐. 네, 의무적으로 들어있죠. 뭐 5% 가량. 근데 이게 사프가 이 바이오 디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항공유 안에 이 사프가 몇 %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의무 도입을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 그것 좀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이 친환경 기름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신제품으로 수출되는 게 이제 뭐 인도네시아의 파묘 같은 건데 이런 바이오 디젤의 가장 큰 문제는 추우면 꼼짝없이 언다는 건데 맞죠. 보통 디젤보다 이걸 얼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되게 어렵대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원천 기술이 있긴 있으니까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근데 이 바이오 디젤을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프를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폐식용유로 만들거든요, 원료가. 폐식용유도 들어가요. 네, 근데 우리 치킨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아, 그렇죠. 치킨 그러니까 대국이죠. 폐식용유가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술이 사실은 되게 좀
부족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미 세계 1위 핀란드 기업이고 다른 미국하고 북미 유럽 기업이 이 사프 제조하는 기술은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유가 1인데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의 그 뒤집힐 수 걸림돌로 있죠.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추운 날씨 때문에 지금 어디야 인도네시아는 사프의 혼합률이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35%예요. 우리나라는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5%. 5%. 네, B5라고 하는데 이제 B5가 5% 바이오디젤 5% 함유라는 네, 뜻이거든요. 맞아요. 뭐 B 뭐 100 뭐 이러면 100%라고. 그쵸, 그쵸. 우리나라는 그런 건 거의 없고. 그렇죠. 그 최고가 35예요. 인도네시아. 아, 더우니까. 함유도 많고 네. 더우니까 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 바이오디젤을 우리도 이 사프를 빨리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뭐예요? 진짜 아니, 파는 거잖아. 아니 근데 이제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진짜 파는 건 아니고 아, 우리 코너는 먹방도 하고 PPL도 판촉도 하고. 네. 아니에요. 이거 뭐 사실 거예요? 항공료를 제가 전 누구한테 못 사요. 팔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항공료 사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네스테라는 핀란드 기업이고 그 네. 다음에 토탈 에너지 프랑스 기업이고 그 다음 필립스 66 여기는 DHL하고 그 계약을 맺어서 DHL의 항공 서비스에는 몇 %가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큰 기업들은 이미 이런 걸 하고 있고 일본도 도입했고 싱가포르는 작년부터 싱가포르 공항에 입국하는 모든 비행기에는 1% 의무로 함유된 비행기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원래 그럼 깡패짓 잘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거의 네. 2030년까지는 10%가 뭐 미국하고 유럽의 표준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되게 느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규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기업의 눈치도 보고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규제라면 빨리 도입하는 게 산업에도 도움이 돼요. 그쵸. 저는 그걸 스포티파이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스웨덴이 제일 먼저 이 음악의 저작권을 인정한 나라이고 해적판과 PP 서비스를 금지한 나라예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막 무슨 해적당도 나오고 되게 여론의 백래시가 거셌지만 네. 결국은 아 그럼 이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풀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스포티파이가 나왔거든요. 그 스포티파이는 그 고버넌스 모델 디자인.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와야 편하게 쓰고 동시에 만든 사람들의 저작권도 지켜줄까를 오래 고민해서 나온 행정 디자인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 기업이나 아시아 기업들보다 한참 앞섰던 회사라서 이겼던 건데. 네,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냥 해적판으로 노래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서 노래를 듣게 하려면 그러면 광고주를 해서 중간에 광고를 껴놓고 이런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거대한 비행기는 그만큼 거대한 배터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 기름 부어 갈 텐데. 네, 그래서 이 사프를 쓸 수밖에 없다면 우리나라가 이걸 빨리 왜냐하면 정유사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오히려 빨리 돌았으면 더 빨리 개발했을 것이고 저는 이런 다른 나라 1등하는 회사들을 보니까 이미 이제는 지속가능 나프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에 다른 걸 해봤으니까.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나프타도 되게 많은데 지속가능 나프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 아, 좋습니다. 이제 몇몇 해외 언론에서 그런 얘기 보긴 봤거든요. 결국 우리가 유전을 아예 닫아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거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게 있으니까 그 유전에서 나오는 기름을 얼마나 쓸지와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할지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으면 계속 쓸 거다. 다만 조금 그 과정에는 이런 게 있겠네요. 다른 기름을 네, 네. 아. 폐식용유, 동물 유지, 뭐 팜오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땅에서 파는 기름이 아니라 이런 기름을 재사용하게 하는 거죠. 정유대국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숙제다. 네, 네. 늦으면 큰일이니까. 늦으면 우리 정유사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이 있긴 있는데 상당히 늦고 그게 빠르자면은 이제 나라 시스템도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늦는 것 같고 아까 찾아보니까 뭐 한 30% 정도에 도달하는 걸 2030년까지라고 목표를 잡고 있던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네, 보통 10%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초 도입도 되게 늦은 편이에요.